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연계 추경 예산이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어느 정도로 부양책이 나올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까지도 기관의 윈도 드레싱으로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지만 매수 규모는 분명하게 줄었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쉬어간 동안 코스닥 지수는 또 강세를 띠고 있죠. 오늘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지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방향성을 탐색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거래일 만에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는 이탈리아발 불안감에 오늘 1990선을 하회하며 장출발했는데요. 이후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박근혜 새 정부의 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또한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0%의 내림세 보이며 1991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11거래일째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 550선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55%의 상승 흐름 보이며 551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탈리아의 이 전국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키프로스가 자본 통제안을 마련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이 오전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60전의 오름세 보이며 1113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150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 반면 현대모비스는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 31만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1.76%의 조정폭 받으며 5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가 약세입니다. 29,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어제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66%의 오름세 보이며 3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반면 LG화학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26만 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53,6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약세 흐름, CJ 오쇼핑이 1%대의 조정폭 받으며 29만 2,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서가 2%대의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GS홈쇼핑과 다음 SK브로드밴드가 모두 약세권에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즌의 경우 1.3%대의 내림세 보이며 68,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월 결산법인인 보험주 주가가 이 배당락 여파에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 10만 4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동양생명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700원에,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역시 1%대의 조정폭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해상이 1.70%의 내림세 보이며 31,8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애플TV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 OLED 관련주 주가가 기대감이 불거지며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AP시스템이 3%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11,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솔브레인과 덕산 하이메탈이 강보합권, SNU가 2%대의 강세 보이며 7,4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결제 부분 성장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결제주 주가 상승 흐름에서 혼조 양상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7%대의 강세 이어가며 1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와 다날 역시 3%대의 강세 흐름입니다. 반면 SKCNC와 인포뱅크의 경우 이 차익 실현 매물에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관련주 주가가 이 사람인 HR이 1%대의 강세 보이며 15,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위비스 역시 강보합권, 에스코넥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6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투자 수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인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2,050원에, 메디포스트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파미셀이 7%대의 큰 폭의 급등세 보이며 4,78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월에 이루어지는 재보선 선거 지원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4%대의 강세 보이며 887원에, 우리들제약과 위노바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른손이 2%대의 오름폭 보이며 1,6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FRTech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 해제 첫날인 오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700원 밀리며 9,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관의 매수가 전일과 비교해도 좀 줄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내일이면 수명을 다하게 되죠. 또 1시간 뒤면 추경 예산도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 변동성이 커질 것인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2시 정도 시간이 다가갈수록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은 좀 예상이 됩니다. 관련한 그러한 테마들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의 변동이 좀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아마도 이제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선취한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수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외인들이 매도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외인들의 매도는 지금 1,0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1,2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700억대, 78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금도 소량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0.6% 코스닥은 상승 구간입니다. 외인들의 매수세와 기관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때는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오늘은 코스피가 또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코스닥 쪽에 또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자금이 좀 순환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전기전자 쪽이나 자동차 쪽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면에 다른 섹터, 유통이라든가 제약주라든가 그리고 음식료라든가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전일에 또 강했던 화학주들의 반등보다는 오늘은 철강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좀 순환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코스닥 쪽에서도 전자결제라든가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주 이런 순환되는 모습들, 헬스케어 쪽에서도 헬스케어와 줄기세포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변화되는 거에 너무 또 추격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추격을 하다 보면 조금은 잘못된 결과, 박자가 안 맞아버리면 상당히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하루하루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잦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긴 시각에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그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서 추격하게 되면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외인배 같은 경우는 전차 쪽과 화학 쪽 대표적인 민감주 섹터들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1,2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선물 쪽은 크게 매도를 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또 전기전자 쪽과 전기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전기가스 뭐 이런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 뭐 OLED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OLED 섹터라든가 반도체 쪽, LED 쪽은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서울반도체나 루메스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하락을 좀 멈춰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철강주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이라든가 음식료 쪽에 음식료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뭐 이러한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뭐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전기전자에서 오늘 삼성테크인이 2.7%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이틀 전에 뭐 강했던 이런 삼성전기나 이런 건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 관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철강에서 뭐 현대해철이 오늘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유통 쪽에서 힐라코리아 그리고 제약 쪽에서 일양약품이 다시 한번 강세를 주고 있고요.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또 약했던 KG모빌리언스가 또 가장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타의 엔터라든가 뭐 모바일 게임 쪽도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관련 쪽 테마라든가 창투사 관련 그리고 일자리 관련 테마들도 전일에 좀 강했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을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그런 변동을 노리고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략적인 부분은 지수는 여전히 지금 1990, 그러니까 1950과 2020 사이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역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전차가 강할 때는 다른 섹터들이 좀 강하지 못하고 전차가 또 약할 때 다른 섹터가 강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철강과 한동안 오랫동안 소외됐던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들의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만약에 관심을 가지는 섹터는 사실 똑같습니다.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자동차 오늘 뭐 좀 약간 눌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음식료라든가 제약 쪽 뭐 그리고 이런 쪽에서도 종목별로 유통 쪽 종목별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섹터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추세가 좀 변화되지 않는 추세가 변화되기까지는 그대로 좀 홀딩하는 전략들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이런 코스피 쪽의 종목들과 코스닥 쪽의 종목들 잘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러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는 좀 코스닥 쪽의 종목들, 뭐 헬스케어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그리고 이런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섹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뭐 매매를 계속 하면서 일정 비중은 코스피 쪽의 이러한 IT 쪽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뭐 삼성물산 같은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뭐 홀딩을 해야 되겠죠. 보유하고 가는 전략 관점이 좀 맞다고 보고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엔화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잘 어느 정도 저점에서 잘 캐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지금 현재 기아차가 한 1.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보유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에 계속 이제 순환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좀 답답함도 느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sek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계속 반복이 되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변화되지 않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미 좀 긍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여러 가지 악재는 존재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시장에서 우리가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그 기준선에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전략을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오늘장 특징 업종과 테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 다소 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금 현 시점 지키고 있는 제일모직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은 최근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거래 일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2년간 지연되었었던 그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재료가 매출 부분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모직의 1분기 말부터는 그 OLED의 재료 양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2분기에 그런 매출 증가가 기대만큼 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적이 현재 우상향 추세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그 주가의 모양과 어느 정도 좀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평광필름 사업의 흑자 전환 부분도 상당히 그 주가의 견조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수급 상황으로 체크를 해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점이었던 82,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부위인 88,000원대까지 좀 올려놨다는 부분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다소 그 매물대에서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탄거래일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좀 그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밴드 상단부에서 추가적으로 주봉과 월봉상으로는 95,000원까지 상단부가 좀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저점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인 21선의 85,000원 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4% 급등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95,000원까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다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넥스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해킹 보안 관련된 그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넥스지라는 이 회사는 누리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지분이 약 37%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한 업종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 VPN과 UTM이라는 그 보안 솔루션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보안 서비스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VPN이라는 것이 이제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서 공중망 내에서 그 전용선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안 그 장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보안 해킹 문제들에 있어서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부각을 받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2년도 그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약 186억 원, 영업이익이 약 25억 원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2013년에는 가이던스 상으로 매출액이 약 270억 원, 영업이익도 33억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현재 그 VPN이라는 이 보안기의 교체 시기가 지금 진입해 있다는 점이 그 당사에 굉장히 좀 그 주가 상승의 메리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 중에 하나였던 그 어울림장사가 최근에 그 자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지난 가을에 그 상장 폐지 이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좀 바꿔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그 해킹 사고 이후에 보안이 강화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최근 2013년에 그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 모바일의 VPN의 개발이 이미 당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정부에서 이런 그 모바일 보안 관련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선점해놨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방송국에 그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주가가 한 4% 정도 상승 구간대에 있었는데 바로 지금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금일 지금 상한가를 좀 이미 지금 상한가에 돌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소 매수하시기 좀 접근이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일찍 조금 방송에 나갔더라면 좀 추가적인 상승 투자자분께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밴드 상단부까지 이 상한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으로 조금 잡아봐 드리겠는데요. 현재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을 강하게 지금 5주째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 5,300원대의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도 가볍게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미 장초에 제가 추천을 드릴 때만 해도 4,000원 중반대였는데, 초중반대였는데 현재 지금 5,300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목표 가격 6,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내에 충분하게 좀 달성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6,000원, 1차적인 목표 가격 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좀 같이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손절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가격권이 21선에 4,6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넥스지 내일 시초가에서 접근 가능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 네. 혹시라도 물량이 조금 털어져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좀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은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네. 4,600원 위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네. 이미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이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네. 흐름이 잘 깨지지 않는 4,600원 위에서 매수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겠고, 4,600원이 깨졌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지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EU 최초로 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국외 소금을 금지하는 등의 자본 통제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제안에는 외국 여행 시 현금은 1회 3,000유로로 제한하고 국내에서는 하루 300유로까지만 인출 가능하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정 구성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유로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금리는 하루 사이 급등했고 스페인 국채금리는 5%를 재돌파하는 등 전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의 흑자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2월 경상수지가 27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월 적자에서 2월 5억 5,73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뒤 13개월째 흑자 기조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시기를 둘러싸고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실업률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매우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네요. 잠시 후 2시에 추경 예산이 발표될 텐데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1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부동산 대책은 빠질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오늘 오후 2시 네.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고 현우석 경제부총리 등 이제 경제부처 이제 장관들 참석하는 네. 경제 민생 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한 2%대 이제 중후반대로 이제 낮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 비관적인 어떤 경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현 정부가 이러한 어떤 경기 판단에 따라서 좀 어떤 이 대응 방안 확립에 좀 주력할 예정이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제 이 어떤 경기 대응책, 어떤 부양책으로서 어떤 한국은행과 어떤 연계한 통화정책 공조 방안이랄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어떤 전방위적 경기 부양책 그리고 향후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큰 골자가 이제 이번에 제시될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추경 예산 경우에는 일단 당초 시장 기대치였던 한 10조 원보다는 좀 축소된 한 5에서 한 6조 원 수준의 어떤 미니 추경이 제시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 경우에는 지금 막바지 조율을 거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방향은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부양책 어떤 수혜 업종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경기 활성화와 어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창조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IT 그리고 헬스케어 그런 다음에 통신이나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어떤 수혜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이제 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이 DTI 완화 같은 어떤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면은 침체 일로에 좀 빠져 있던 은행주나 건설업종의 상당 부분 좀 호재가 기대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월봉 하나가 마무리될 텐데 3월 한 달간 지수는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월이 되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텐데요. 박스권 돌파 가능할지 미리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3월 증시를 좀 반출을 해보자라면은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호조가 코스피의 어떤 하방 경직성의 어떤 확보의 원동력이었다라면은 이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이제 일본의 엔저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의 어떤 상대적 강세가 어떤 지수 상단 한 2050포인트에서 좀 강력한 저항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한 달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좀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면서 한국 증시도 그 글로벌 증시와의 어떤 갭 메우기에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연됐었던 이런 어떤 정책 모멘텀이 오늘 그 경기 부양책 제시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금리 인하 등으로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분기에 이제 양호한 기업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작년 4분기의 어떤 부진과 우려를 좀 덮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자신감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엔저 우려 역시도 이 어떤 일본의 어떤 무역 수지 개선이나 일본 수출 기업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어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정점을 좀 통과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좀 이제 주춤해지면서 좀 어떤 감속 모드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라면은 반대로 우리 증시는 다시 좀 기지개를 피는 어떤 펴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증시는 한 1950에서 한 2100포인트를 좀 목표 밴드로 좀 보고 있고요. 2050포인트 박스권 돌파 시도는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오늘 대형주가 주춤하자 코스닥 다시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코스닥 비중을 늘려봐야 하는 것인지 업종별로도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2000선 이하 구간에서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비중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 그리고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회복과 상승의 어떤 핵심적인 그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들 지금 대충 살펴보면은 경기 방어주들의 어떤 강세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 수혜 그리고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 통신이나 음식료, 컨텐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이 IT 섹터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인데 수급 추이까지 함께 본다라면은 이 안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차별화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조만간 제시될 수 있는 중국의 그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가 이제 다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형 패널이나 고율 패널 관련된 어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어떤 반등의 시발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로 코스피 2,000선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 글로벌 쪽에서 키프로스 우려에서 이탈리아의 정책 불화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탈리아 유로존의 문제가 다시 또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일단 키프로스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덮고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결국 유로존을 침체로 이끌거나 유로존 붕괴 가능성 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선거에서 오성당이라든가 베를루스코니 쪽에서 많은 그 의석을 확보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기 긴축에 대한 개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어저께 미국도 소폭 하락을 했고 유로존도 하락을 했고 아시아도 지금 니케이 1.4%, 뭐 상해도 2.6%, 항생도 1.1%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약보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책의 기대 심리가 있죠.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아니면 약간 실망이 나올 수 있지만 현원석 장관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장론을 계속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추경의 금액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코멘트, 향후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 또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움직여야 그 효과가 크지요. 한쪽만 하면 효과는 반감되는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1,390억 매도하고 있죠.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69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소폭 매도하는 게 좀 특징으로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지금 개인들은 화학 업종하고 운송장비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업종에서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화학을 매도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전자에서 59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특징이고요. 자동차 관련주에서 지금 그 현대차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주나 금융주 쪽에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포인트를 어느 쪽에 좀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급적으로 중요한 선인 1,989포인트는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주가를 하락시키기 시작했던 3월 15일 고점 2,009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만회하는지 이게 시장의 관점이고요. 거기를 위해서는 일단 그 기관들의 선물이나 현물 매수가 좀 필요하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환매를 하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환매 여부와 코스피 2,009포인트 회복 여부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후면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텐데 그 이후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지금 그 유럽발 어떤 그 이탈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전일장 같은 경우는 좀 소폭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보다도 앞서 그 2시에 예정된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디커플링의 완화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부양 카드는 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에서 13조 원 정도를 아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 시장에 대한 실망감도 또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그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서 재정 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그 2005년, 2009년에도 그 예산 조기 집행과 그 하반기 추경이 동시에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한 강한 경기 부양 의지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인다면 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건설 업종이라든가 금융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부동산 관련 대책, 구체적인 대책은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건설주라는 부분은 뭐 지금 현재까지 뭐 어느 정도 하락세를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이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경기 부양 지금 현재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은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정부에서 정책이 분명히 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를 그 건설 업종에서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업종 좀 한번 추격을 해본다면 이런 건설, 금융 업종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예. 건설 금융 업종도 뭐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는 뭐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졌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가장 비중이 컸던 부분이 이제 전기 전자 업종에서 이제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하지만 그 최근에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매도세를 이어온 이유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뭐 정책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뱅가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뱅가드 관련 물량은 뭐 현재까지 전체 약 9조 원에서 한 절반가량이 출회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방어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뱅가드 물량이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할 시점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동안 이제 자금이 유출되었던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날 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화면을 보니까 오늘 또 관심 업종에 자동차도 꼽으셨던데 자동차를 특별히 꼽으신 이유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동안 자동차 업종 가장 이제 예. 민감하게 반응했죠. 원달러,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엔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이제 94엔 선에서 이제 조정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엔화 강세로 다시 돌아설 여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이제 환율에 대한 피해자가 이제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월 이후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화 강세로 인한 원-엔 환율의 상승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유지해왔던 외국인,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도 네. 매도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엔화 약세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동차 업종이 엔화가 조정 국면으로 상승 반전을 기대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에서도 한번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은 금융, 건설 그리고 IT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종에서 가져오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루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LED 모듈과 이제 조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성장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LED 시장이
2015년까지 연평균 15%씩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시장보다도 LED 조명 시장 쪽이 이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백열 등 형광 등을 규제하기 때문인데요. 실예로 들어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열 등 사용을 이제 금지를 이미 했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백열 등의 생산, 수입, 판매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내년부터 백열 등 사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루멘스 말고도 이제 뭐 LED 조명 회사들,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루미마이크로, 우리 조명 지주 등 뭐 쟁쟁한 회사들이 많지만 오늘 이렇게 루멘스 소개드릴 이유는 물론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이제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다만 이제 성장의 속도와 시기가 언제인지가 포인트인데요. 그동안 이제 걸림돌이 되었던 이제 상대적으로 그 LED 조명의 높은 가격 부분 상당 부분 해소를 했고요. 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또 각국별로 LED 인증 절차라든가 이제 같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이제 LED TV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달리 말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LED 이제 조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를 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 부분에 대해서도 이 루멘스라는 그 기업이 현재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라든가 또 중국 정부의 LED 생산 제한으로 인한 진입 장벽의 그 극복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격대를 보시면요,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종가에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대략 이제 9,300원대에서 아마 지금 매수를 하셔도 네. 좋은 가격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폭을 이어왔던 한 11,000원대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8,5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루멘스 한 9,4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남재원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시젠과 윈스테크넷이 각각 20%씩 담겨 있고요. 현금이 60%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아쉽게도 좀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시젠이 0.4% 손실 중이고요. 윈스테크넷이 마이너스 2.6%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젠과 윈스테크넷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먼저 시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조금 그 개별 종목의 이슈로 호재로 인해서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틀 전이죠. 네. 시간 외 거래로 이제 그 자사주를 이제 대량으로 처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단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단기간에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또 이제 거래량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하면은 추세적인 상승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간에 이제 조정을 받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간의 다소간의 영향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오늘 이 종목 보니까 좀 5일선을 아래로 좀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 윈스테크넷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뭐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뭐 북한 관련이라든지 뭐 해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보안 관련 이슈들이 최근 뭐 가장 시장에서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 그리고 이제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의 관심도라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 부분에서는 지금 뭐 대략 어느 정도 그 가격대를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정 구간이 이제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뭐 그 투자자들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개인이 이제 매도하게 되는 부분을 외국이나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부분으로 수급 면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전망 다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윈스테크넥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시고 뭐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중기적으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가격대를 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 아직 포트에 담지 못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좀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예.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가격대와 이제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뭐 매수 신규로 진입하셔도 네. 뭐 무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젠과 윈스테크넷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남재훈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루멘스가 새롭게 편입되면서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현금은 45%로 줄었습니다. 네, 시젠과 윈스테크넷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루멘스 매수가는 9,800원 부근,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알러브스탁의 남재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